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이제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요즘 많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영상을 오랜만에 찍긴 한데요.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뭐 1시간도 안 놓치고 계속 알아봤다 할 정도로 틈만 되면 사이트 보고 디스코드 들어가고 그다음 각종 그 사토시 그 카톡방 중에 조금 사람 많은데 그다음에 구글 네이버 하여튼 그다음에 유튜브 해 사이트 어쨌든 검색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자는 시간 빼고 다 봤었다 정도로 파이 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지만 요즘 파이 코인은 이제 KYC 정책 때문에 약간 이렇게 멈춰 있죠. 그래서 파이 영상보다는 이제 사토시가 지금 요즘 급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 역시도 요즘 마음이 조금 미세하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나마 지금 돌고 있는 소식들, 그 다음에 돌고 있는 소식들 내용들,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 알아듣던 내용을 같이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 또 영상을 뭐 농땡이 쳤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별로 찍을 게 없었어요. 찍을 게 없었고 그나마 이제 그나마 이 정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본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영상을 찍어도 되겠다 싶어갖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일단은 사토시 코인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전부 다 찌라시입니다. 전부 다 찌라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 카드라입니다. 카드라. 뭐 카드라입니다. 뭐 맨넷이 언제 논다더라. 전부 다 카드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라를 가장 신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디스코드에 공식 디스코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국 디스코드에 보면 모드가 있어요. 모드가 있는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코에 계속해서 진정을 넣은 거죠. 도대체 KYC 도대체 메인넷 언제 넣으냐, KYC 또 할 수 있느냐, 락업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공개한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뭐 트윗을 다 봐요. 트윗을 다 보니까, 근데 그 트윗 내용 중에 볼만한 게 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도님들이 올리는 기본적인 기술적 이야기는 우리 사토시 코인 백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냐. 그 백서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밖에 안 한 거 케이스더라고요. 특별하게 엄청난 지식 전달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사토시 코인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아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고, 이제 어쨌든 이걸 왜 다 찌라시라는 말을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나마 공식 유튜잖아요. 디스코드 한국 못 오니까 그나마 재단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드 역할을 줬다는 거는 모드가 뭐냐면 그 사토시 재단에서 이 디스코드 방 만들고 한국 모드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드를 뽑을 때 그나마 지식 있는 애들 뽑아요.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뽑지 그냥 안 뽑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따라서 그다음에 재단에 어느 정도로든지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과 소통됐다고 발표를 한 게 있던데 무슨 내용이냐면 12월 12일에 메인닛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한데 너무 안 논다 하면 되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답변은 뭐냐면 KYC 진행을 또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야 빵구예요. 아니 KYC를 또 한다 또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KYC 진행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1인 다계정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또 하겠다 이런 게 밑에 또 추가 내용이 있던데 어쨌든 KYC를 또 진행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이것도 솔직히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한다 안 한다 말을 확실히 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락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전부 다 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식적으로 말하는 자체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진짜 공식은
사토시 재단에서 올려온 있잖아요. 트윗에도 올라온 그 내용이 공식 트윗에 올라오는 게 그걸만 믿는 게 맞고요. 그게 리티웃이라든지 또 트윗 달라고 댓글 다니는 게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 찌라시인데 내가 오늘 이게 왜 다 찌라시냐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이 모든 게 다 카드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맨넷이 12일 나도 말할 수 있겠다. 12월 12일 전에 맨넷이 넣을 수도 있고요. 안 넣을 수도 있어요. 파이티가 확실합니다. 12월 10일에 맨넷이 놓을 수도 있고요. 안 놓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뭐 KYC 이거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락업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공식 답변입니까? 그것도 뭐 대단한 거 알아놨다고 그런 걸 올리고 그럽니까? 올리고 기가 차가지고 제가 그래서 트위터 뭐죠 디스코드 거기다가 메인넷에 대해서 신랄하게 좀 집중적으로 내가 트윗을 올렸어요. 올리니까 채팅 금지를 때리더라고 저한테. 채팅 금지 당했어 나 디스코드에 들어가가지고 하도 메인넷 이야기를 하고 메인넷 안 놓으면 이제 신뢰가 떨어진다고 막 엄청나게 댓글 남기니까 이게 누가 신고했나 모두가 신고했을 것 같아. 아니 어쨌든 채팅 금지 당했어요. 채팅 금지 당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디스코드에서는 자꾸 이렇게 은근히 좀 많이 좀 뭐 이렇게 어떻게 지켜보는 것 같아요. 내가 채팅 금지시키는 거 보면 그 맨날 그거 좀 언제 노느냐고 좀 따졌더만 채팅 금지시키는 거 보면은 이거는 내가 좀 내가 그동안 사토시 알린 사람인데 메인넷이 누구보다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또 신랄하게 좀 비판한 거를 내가 많이 올렸거든요. 메인넷이 제대로 안 나설 경우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뭐 메인넷이 안 녹이 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뭐냐면 사토시 코인을 싫어했던 사람들, 사토시 코인을 깠던 유튜버들. 그 대표적인 게 있죠. 리머시기 있잖아. 금방 나도 춤출 거야 아마. 리머시기 음악은 사토시 코인 만약 제대로 안 되잖아요. 나가서 춤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토시 코인이 우리가 은행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죽겠는 거예요. 연락이 너무 자주 와요. 막 도대체 메인넷 언제 나오느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죽겠는 거예요. 이거 메인넷 안 나오면 어디 도망가야 될 분위기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에 대해서 그나마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뭐 후반쯤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문제는 뭐냐면 12월 12일이 만약에 메인넷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12월 12일 날에 메인넷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기술력 문제냐?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냐? 막 그런 말을 돌겠죠. 그 다음에 뭐 신뢰가 바닥을 칠 겁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12월 10일을 지키지 않고 메인넷이 넘어버리면 아마 안티들 막 난리 났을 거야. 좋아서 춤출 거야. 자기는 사토시 코인이 얼마 없거든. 몇 개 없던가, 너무 늦게 들어왔던가, 이래가지고, 아예 안 했던가. 그랬던 사람은 춤추겠죠. 근데 저희들은 저는 솔직히 아직 흔들리는 단계는 아닙니다. 흔들리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쪽에서는 할본하고, 엔셀러티 이제 보안회사가 이제 제대로 돼야지만 논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제가 할부는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내가 좀 빨리 소식 전해줬죠. 그거를 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좀 빨리 할부는 먼저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다시 저한테 댓글로도 많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파이팀이 뭐 할부 자꾸 통과됐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는데 하고 내가 그런 그 영상 올린 뒤에 다들 이제 블로그라 보면은 이제 할부는 통과됐다는 그걸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영상 올린 뒤에 이제 네이버나 어디 검색할 때마다 할부는 통과됐다는 내용을 다들 인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난 인용한 게 아닙니다. 저 역시는 인용한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공식 트윗이나 그 트윗 때 보면은 또 댓글 중에 좀 고급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중국 유저 몇 명하고, 외국 유저 몇 명하고, 좀 이슬람거리가 몇 명 유저 있는데, 얘네 트윗을 따로 다 내가, 팔로우 해가지고, 걔네 걸 다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식에서 한번 할본에 대해서, 트윗을 통과됐다는 트윗이 한번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었습니다. 원래 할부 통과됐다는 트윗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오자마자 트윗이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저는 봤단 말이에요. 할본 트윗이 올라왔을 때 저는 할본만 그죠. 할본이 먼저 보안검사가 통과됐다는 트윗이 올라왔을 때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온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말을 힘든 건데 그 뒤에 그 트윗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트윗을 못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걸 본 사람이 저만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 말고도 더 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할부는 통과된 걸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아는 사람이 좀 많지는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부는 왜 통과됐다는 근거는 그는 공식 트윗에 할부이 통과됐다는 내용 올라왔어. 그 다음에 이제 엔셀러티는 여기가 이제 이더를 보완했던 회사죠. 뭐 할분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좋은가 봅니다. 이쪽은 아직 그 트윗을 통과됐다는 말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는 이제 그 보안 감사가 완전히 통과됐을 때 놓은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 12월 12일 만약 안 놓으면 이 보안이 핑계인가 진짜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감사가 안 된 게 진짜일까? 혹시나 보안 검사가 끝난 게 아닐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넷이 언제 놓은다 이렇게 이는 말하기 전에 맨넷이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다 이 무책임한 말을 전달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공식 모두 정도 되면은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뻔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뭐죠 사토시 그 백서 있는 내용 그 다 아는 내용을 굳이 뭐 영어로 번역한 걸 올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블록체인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모두를 다시 뽑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보로서 뭐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차라리 그 카톡방에 돌고 있는 사토시 그쪽에가 정보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개인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무슨 정보를 알아내냐면 우리 이제 사토시 코인, 코어 코인을 이제 주소지 본거지가 어디냐라는 거를 뭐 그쪽에서는 아이슬란드에 우리 본거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카톡에 한번 그 사진까지 올렸더라고요. 규모는 꽤 커요. 규모는 꽤 큰데 어쨌든 우리 사토시 코인 본거지가 아이슬란드다 이래가지고 왜 아이슬란드냐 자기가 다 추적해서 뭐 증거자료를 올린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자기 딸이는 증거자료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100% 신뢰할 수는 없으나 그나마 그런 거 찾아서 올리는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좀 가상하다고 해야 돼. 귀엽다고 해야 돼. 귀엽다고 하면 안 되겠죠. 나름 자기 딸 IP 추적하고 공부해가지고 제가 알기는 코어제나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중화 코어는 다 탈중화하기 때문에 어디 본고지가 딱 있다, 회사가 어디 있다, 이건 솔직히 안 맞긴 한데, 이제, 그런 걸 알아내는 노력이 좀 가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거란 또 말이 좀 한참 돌았잖아요. 중국 거란 말이 돌았지만, 중국 거라 돌아간 말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거 줄 때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무료로 줄 때, 뭐, 8달러, 88달러, 888달러 막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팔자가 좋아하니까 888달러, 8달러, 88달러 뭐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 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단 사람 중에 코어코의 재단 사람에 중국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흰개나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중국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거냐면 이제 이 사토시 코인 재단 자체가 비트코인 그 채굴업자들이거든 전부 다. 좀 우리 사토시 재단 주인들이 이걸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 채굴업자 중에 잘 나가는 사람, 굉장히 채굴량이 많고 큰 손들 그런 사람이 우리 사토시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뭐 비트코인 채굴업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뭐 한두 개 파는 채굴업자가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채굴을 전문적으로 하고 규모가 크고 그걸로 해서 큰 수익을 거둔 사람. 그럼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초반에 부가 10%에 다 몰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그 비에 편중되어 있는 그 사람이 사토시 코인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고 그 중에 몰렸던 사람 중에 중국 사람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우리 사토시 코인 서버는 미국 서버라고 그럽니다. 미국 서버. 미국 쪽에
서버가 있는 걸로. 이제 서버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뭐 이렇게 아니 서버가 한국 서버, 중국 서버, 미국 서버 이 정도까지는 아무리 탈중화 서버라도 서버 정도는 알 수 있나 봐요. 서버는 미국 쪽에 서버가 있다. 그래서 막 중국 거라고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팔자가 돌아서 상금이 88달러, 888달러라 해서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 재단 사람 중에 중국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어구 조금 샜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진짜 메인넷이 12월 10일 안 나오게 됐을 때 문제점을 이야기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장 시기를 조절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12월 12일 날에 놓을 확률이 더 높긴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도 우리는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 경우는. 근데, 만약에 12월 10일 날 안 나오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상장 시기를 조절한다고 나는 보는 거죠. 그냥, 그 할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설리티 이쪽 보안회사가 안 돼서 안 나왔다고 분명히 트윗을 글을 올리든지, 아직 보안 감사가 안 끝났다든지, 예를 들어 12월 10일 넘기게 되면, 그래 어쨌든 보안이 끝나면 메신넷이 내겠다, 끝까지 하게. 이건 좀 재단 공식 발표가 보안회사 보안 작업 끝나면 무조건 메인넷 바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메인넷 안 나온 건 보안 문제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보안도 끝났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 보안이, 우리 그 보안회사가 사토시 콘 제대가 위해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뭐 허락 안 해주면 우리가 못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우리한테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돈 받고 일하는 종업원들이에요, 그냥. 보안회사는 사토시 콘이 종업원 정도로 되는 거 보면 돼요. 내가 사장이면 걔는 그냥 실장이나 가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이 아직 일 처리 다 안 끝났다고 사장이, 야, 네가 끝나야지 내가 보고한단 말이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장이 회장한테 보고할 때 가장한테 시켰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서류 자체를, 야, 가장 보고, 야, 빨리 갖고 오라니까 서류인데, 가장이 아직 안 끝났으면 안 끝나, 빨리 보고해야 된다니까. 했는데 끝까지 안 갖고 오잖아. 그러면 그냥 사장한테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가장 서류를 들고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허락 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먼저 받아놓고 회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미 서류는 다 받았는데, 회장한테 보고할 때는 서류 받았다는 소리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 문제가 진짜냐 안 진짜 문제는 솔직히 재단밖에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 셌으면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언어 유저 중에 한 사람이 보면, 트위터에 보면, 원래 트윗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도 사토시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트윗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윗에 보면은 굉장히 그 트윗에서 뭐 공식 글은 간단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리트윗하고 쭉 트윗에 보면요, 아주 고급 정보를 자꾸 올리는 유저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다 개인적으로 팔로우하고 그 사람 걸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중국 유저 같은 경우는요, 사토시 재단보다 항상 정보가 빨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보안회사를 한다, 언제 6월달 메인넷이 언제 밀린다, 5번에 메인넷이 안 될 거다, 이런 거를 다 맞춘 유저가 있어요. 그 맞춘 유저가 5번에 메인넷을 11월 말에 놓는다고 공식적으로 자기 트윗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초반에 알았을 때 왜 올리지 않느냐, 이것도 카더라거든요. 저 때 영상 찍을 때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왜 말하게 했냐면, 이것도 말해봤자 또 카드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저는 또 그 전에 빨리 나왔으면 뜻이, 근데 그 친구는 11월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중국 트위터인데, 제만 좀 아는 게 아니고, 좀 사토시를 공부하고 좀 많이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중국 유명한 그 유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난히 많이 맞췄다는 거, 예언자처럼 잘 맞췄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11월 말에 메인넷이 나온다고 그렇게 자기 트윗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이것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근데 그나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이야기해 줄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12월 메인넷이, 그러니까 채굴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메인넷이 나온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대세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대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메인넷이 끝나고 나고, 채굴이 끝나고 나고, 그 다음에 메인넷이 바로 될 거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채굴 종료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하루 정도는 서버를 다운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공식 메인넷이 나오니까 저도 서버 하루 정도는 다운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메타마스크에 우리께 등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메타마스크 공식 메인넷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코어가 그 메타마스크의 지갑으로 다 이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동되고 이제 거래가 될 거 준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넷이 놓으면 바로 뭐가 되냐면 노드가 바로 돼요. 노드로 바로 채굴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메인넷 입구로 노드 채굴이 바로 이어지는 거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펙스에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려면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서버를 안 끊고 하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서버 하루 정도 끊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을 넘기게 되면 사람들이 12월 12일이 지나도 채굴이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러면 뭐 이상한 헛소문 퍼뜨리는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제 그거 카운트다운을 한번 재봤어요. 10만 5천 블럭일 때 원래 끝난다고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5천 300 블럭이라는 분이 있고, 내가 알기로는 21만 블록이 원래 공식 그 반감기인데 우리는 2년 반감기이기 때문에 10만 5천 블록이거든요. 잠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역시는 원래 22만 블록이 진짜 반감기 블록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간에 2년 주기로 해가지고 2년씩 끊어가는 주기로 좀 다르잖아요. 진짜 비트코인하고는. 진짜 비트코인은 이제 첫 반감기가 이제 21만 블록. 그것도 다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0만 5천 블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가 이제 지금 현재가 갖고 있는 게 10만 2천 블록을 거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10만 2천 블록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천 블록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3천 한 10블록 정도 남아 있네요. 3,005블록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144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날짜가 나오게 되죠. 그 날짜를 딱 치면은 날짜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12월 13일 저녁 23시 50분으로 나와요. 웃기게. 그 딱 떨어지게. 23시 50분으로 나옵니다. 웃기게. 14일 되기 딱 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12일이 지나도 13일 그 저녁 늦게까지는 채굴이 될 거다. 그러니까 12월 딱 끝나는 게 아니고 13일에 채굴되는 거 봤을 때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메인넷이 그 나라마다 그거 시차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13일, 14일, 15일 또 다 다르겠죠. 그 느낌이. 그래서 어떤 나라는 무슨 날짜다. 세계 공식 날짜를 정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은 어쨌든 12월 10일이 지나도 하루 반 이상은 이렇게 채굴이 될 거다. 그러고 또 시차가 좀 차이 나는 데는 15일까지도 채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채굴 종료가 끝나는 거죠. 어쨌든 12월 10일이 지나도 채굴됐을 때 이때 또 너무 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2월 10일이 지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채굴이 된다. 그러고 나서 채굴이 종료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엔 일단 서버는 다운될 거라고 봅니다. 서버 다운되고 바꿔야겠죠. 핸드폰 채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사건은 무조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가 메인넷으로 이어질 확률이 지금 가장 많은 대세는 그런 쪽입니다. 카더라기보다는, 이건 카더라 소식보다는 제가 다 둘러본 소식 중에 이게 가장 유익한 대세인 정보인 겁니다. 어쨌든 재단에서는, 우리 재단, 공식적인 코어 재단에서는 마지막으로 올린 거는 FTX 망한 사건을 올린 게 마지막으로 아무런 정보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FTX 사건 망한 거 이런 아무 소식 올리지 않고 있는데, FTX 사고 난 여기서 약간 힌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토시 코인에서 다른 코인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언급할 스타일도 아니고 언급할 일도 없었죠. 그런데 거래소를 언급했어요. 그렇게 공식 트윗에서 올리는 걸 아무거나 올리지 않잖아요. 사토시 재단에서 트윗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공식 트윗 내용을 아무 트윗은 올리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만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FTX 사건 올린 거는, 그러니까 핵심은 뭐 때문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니까, 탈중앙화 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FTX 거래소가 무너졌다. 우리는 탈중앙화 코인으로 갈 거고 중앙화 거래소로 갈 거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탈중앙화 거래소는 기본이었다. 우리는 애초부터 기초가 기본이었다는 걸 강조했었습니다. 그게
전체 번역하는 내용이면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더 신뢰도는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FTX 거래소를 많은 거 봤을 때는 얘네들도 FTX 거래소가 충격이었구나 느껴지는 거죠. 제가 저번 영상 때 FTX 거래소만 아니었으면 이번에 메인넷이 아마 나왔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게 FTX 거래소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좀 재단 영향성이 봤을 때. 뭐 카더라 소식 알리는 것보다는 FTX 거래소 영향이 좀 가장 크다.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시기 조절한다. 왜 그러냐면,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 바로 상장이 되는 거죠. 상장 인권은 뭡니까? 우리 가격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근데 또 가격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또 우리 사토시 코인의 트윗에 보면, 트윗 말고 있잖아요. 뭐죠, 이제. 디스코드에서는, 공식 디스코드 방에서는 가격은 절대로 말 못하게, 가격에 가짜만 이야기해도 바로 채팅 금지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것도 궁금해서 올렸는데, 아예 가격은 이야기 못하는 걸 봤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토시 재단에서도. 그럼 뭐냐면, 가격은 사토시 재단은 얼마나 민감해요? 아예 처음에 백서 발표할 때부터 200달러로 상장이 해야 된다고 발표해요. 200달러로 상장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200달러로 상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콘 이야기 해줄게. 니콜라스님은 10달러 밑으로 거래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상장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최하 마지노선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뭐 비트코인이나 그다음 이더나 솔라나나 뭐 카르다노나 유명한 코인들 중에 제대로 좀 값을 형성하고 출발한 코인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0.06달러로 출발했습니다. 마르스라는 값이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0.06달러인가요? 그렇게 0.03달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기억이 아무런데 0.03달러 아니면 0.06달러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수많은 코인들이 다 1달러 미만으로 출발합니다. 거의 다가. 백스가 1달러 기준으로 거의 다 출발합니다. 그러나고 상장 빗맞아갖고 쭉 올라가는 코인이 있고요. 올라갔다가 바로 꼬꾸라져가지고 시주 조각되는 코인이 있고, 요렇게 결정나는 거고요. 그렇게 돼. 모든 코인이 다 그랬다는 거죠. 한 번도 처음 때부터 높게 출발하는 코인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코인이 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오는 코인은 3세대점 4세대 코인이나 다른 거 없잖아요. 3세대도 넘어간 코인이잖아요. 웹3까지 되는 마당이고, 그러니까 4세대 코인이라 봐야 되죠. 이 4세대 코인은 처음 때보다 값이 높게 출발한 코인인데 올 수도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나가보기도 파이코인과 사토시 코인이 처음 때부터 높게 출발한 코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원체 앞에 코인들이 높게 출발 못했기 때문에 높게 출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총 좋아하는 애들은 비트코인 값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파이코인도 절대로 이렇게 100만원 한다 10만원 한다 못한다는 거고, 왜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못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토시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토시 코인도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100만원 200만원 절대 갈 수 없다 이렇게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면요,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 그 기준에 물려있는, 더 넘어설 수 없다는 것. 왜, 맨날 공부 1등이 맨날 공부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밑에 전교 50등짜리가, 꼴등짜리가 물론 1등 할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10몇 등 할 수 있는, 옛날에 1등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해적처럼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1등을 제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전화가 왔는데 얘가 갑자기 공부 잘해가고 기존 1등을 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태부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설 수 없다. 뭐든지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없다. 비트코인 시총을 이제 이쪽으로 또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꿈을 좀 깨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다 보니까, 영상을 좀 길게 찍었나요? 길게 좀 찍어서, 이 정도 하고, 요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채굴 종료 시점에 안 났을 경우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고려해 봐야. 그런데 이제, 우리 채굴한 사람들은 좀, 이때까지 이렇게 채굴 해오면서 오히려 이제 기존에 채굴했던 사람은 메인넷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메인넷은 무조건 나올 텐데, 언제 나올 거냐가 중요한 거고, 이왕이면 12월에 나와야지 그동안에 벽서대로 딱딱 움직이고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일단 어닝팀한테 할 말 없다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들이 좀 이렇게 어닝팀한테도 좀 말빨 좀 쓰고 이러려면 솔직히 저도 이렇게 12월 10일 전에는 놓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걸 넘긴다 보면은 재단에서는 상장 시기 조절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알고 대비해야 된다. 저는 이 말 뜻입니다. 물론 그 전에 놓으면 우리 엄청 나와서 춤춰야 되겠죠, 그죠? 나와서 매년 12월 12일 전에 놓으면 매년 나와서 춤춰야 되겠죠. 매년 이꼴 그냥 성공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상장 무조건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매년 이후에 가격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재단에서는 가격까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이 나와서 값이 제대로 형성 안 될까봐 걱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12월 10일 넘겼을 경우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 어닝템한테 설명하기도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알아야지 어닝템한테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그때 안 나왔을 경우 이제 안티들 있잖아요. 리머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사토시 코인을 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럴 줄 알아봤다, 스캠일 줄 알았다, 엄청 나가고, 걔들 나와서 또 춤추겠죠. 걔네들 아마 12월 12일 날 나가서 춤출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12월 12일 날에도 채굴이 하루 이틀 더 된다는 걸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블럭 숫자기라고. 더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도 12월 12일 날 더 되면, 와, 이거 왜 이거 스캠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좀 들어가서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채굴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때도 맨넷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거 상장 시기, 우리도 값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값이 그렇게 중요한데, 재단도 값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장 시기 조절한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뿌리치고, 이렇게 안 좋은 시절인데, 12월 10일 전에 약속을 지키고 출시를 하게 되면, 뭐 박수 쳐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안 좋은 시기에 출시하기 때문에 값이 높게 출발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자연스럽게 어쨌든 그때 이제 자전거래 하든지 자전거래 큰일 나는 소리 하고 있네. 어쨌든 그때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서 다 코어코인이 좀 더 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점 정리했는데, 요점 정리가 좀 시원찮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토시 코인 바라는 마음이라 할까요? 이런 거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는 사토시 코인이 가장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잘 돼서, 좀 이사도 가고, 이렇게, 요즘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사토시를 너무 믿고 있어서 그런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매년 시점이 궁금해서 여러 개 알아봤던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만큼 더 이상 아는 곳이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정보가 그동안 내가 알아냈던 정보가 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로서 사토시 코인을 좀 견뎌주시고요. 일단 11월 말쯤에 한번 1차 중국 중국 잘 맞추는 그 친구가 이렇게 했던 말처럼 노기를 일단 바라보고요. 그 다음 12월쯤 되게 되면 많이 긴장을 해야겠죠. 12월이 되게 되면. 그리고 결국, 맨넷을 넘기게 되면은, 이제, 상장 시기 때문에 조절할 거다. 그러면 이제, 맨넷 올 때까지 이제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판인데, 여기서 최고는 종료되고, 종료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끝나버리고, 다음 오픈 달러 뭐라도 이제 노드 채굴을 받게 되는데, 맨넷이 없으면 노드 채굴이 안 돼요. 그러니까, 12월 10일 전에 안 나오게 되면 맥이 딱 끊겨버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꼭 나오기를 저 역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지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더 채굴된다는 거 그것도 좀 미리 알고 계시고요. 좀 더 우리 사토시 코인 재단에 힘을 마음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길을 많이 모아줘서 사토시 재단에서 꼭 그 전에 메인넷이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항상, 이제 가입해서 채굴 할 수 있는 양은 다 20일 남아가지고 몇 개 채굴 못 하겠지만, 그래도 또 새로 오신 분이 지금은 요즘 거의 이제 신규로 가입하신 분이 없지만, 그래도 사토시 코인 영상 끝에는 항상, 추가로 가입하는 영상을 항상 찍기 때문에, 이제 이까지는 이제 그동안의 구독자님들만 이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가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가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방법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방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작년 8월에 처음 나왔죠. 제가 작년 8월부터 했거든요. 작년 8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게 가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최근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일주일 전쯤에 이게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채굴하는 방법도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가입하는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결정적인 건 KYC 시스템을 없애버렸어요. 야, 그동안 이 KYC 시스템을 없앤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가입하는 영상 위주로 찍어야 되니까, 이 가입하는 영상에서 KYC 제도가 빠졌기 때문에 가입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요즘 좀 쉬운 시절에 우리 여러분들은 가입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링크가 있어요. 밑에 링크 있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먼저 탁 뜨게 됩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설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구글 거는 좀 뭐냐 스캠 여부도 있고 이렇게 버전이 좀 낮아요. 그래서 링크 타고 오셔서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자, 이 화면이 뜨게 되면 등록 시작, 등록 채굴 이렇게 딱 놓을 거 아닙니까? 이 화면 딱 놓는데 요즘 다 한글 버전으로 바로 지원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핸드폰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좀 핸드폰 화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한국어 있죠, 한국어. 한국어가 만약에 안 떠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99.9% 한국어로 맞춰져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놓으면 이제 한국어 맞춰되면 등록 채굴 시작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 되고, 누르시면 이제 어떤 화면이 나타나냐면 이메일을 등록해란 이메일 화면이 딱 나타나게 되죠. 이메일 화면이 나타나면 이제 옛날에는 이메일을 일일이 수기로 다 쳤어야 돼요. 옛날에는 붙여넣기 하면 안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메일을 붙여넣기 하면은 에러 떴어요. 뭐 하면서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메일을 붙여넣기 해도 되더라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메일을 붙여넣기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록 안 되는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내 멀쩡한 이메일 있죠. 이미 잘 사용하고 한 번도 등록한 적 없고 깨끗한 나의 이메일인데 얘가 안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영어로 뜨냐면 그건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한글 지원이 안 되고 뭐 어떻게 뜨냐면 뭐 간단하게 이메일 앤드 뭐 UI 딱 찍어야 이메일과 계정을 개맸다.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영어로 나타나거든요. 이메일 뜨고 UI 딱 뜨면 이제 내게 이게 안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메일 위주로 하시되 지메일 안 된다. 그럼 바로 네이버 걸 하십시오. 네이버로 하면 100% 됩니다. 제가 네이버로 하면 100% 된다는 거 말씀드리게 네이버는 그냥 바로 통과됩니다. 근데 지메일이 안 되는 지메일 있어요. 멀쩡한데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막힐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지메일 수기로 다 쳐야 된다서 많이 막혔고 지금은 이메일을 적었는데 같은 계정이 있다. 자꾸 뭐 이렇게 너 이메일 다른 계정에 또 등록돼 있다. 자꾸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한 적 없는데. 근데 그게 한글 지원이 안 돼요. 그래 영어 좀 약하신 분이 번역이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나타나면 다른 거를 적으시면 된다. 정답 답하면 네이버 적으시라. 그러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메일 알고 있다 수락했다 누르면 되겠죠. 이메일 여기서도 옛날에도 잘 막혔고 지금도 잘 막힙니다. 아시겠죠? 이메일 잘 막힙니다. 이메일 넘기시고 이메일 딱 통과되시면 요게 딱 됩니다. 이메일이 잘 적어야지 이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메일을 잘 적어야지. 이메일을 안 적어갖고 안 넣으면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4463은 이제 내가 할 때 이게 떴었어요. 4463이. 여러분 할 때 또 다르게 뜰 거예요. 번호가 막 단추 누를 때마다 번호가 막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번호 적기 쉬운 번호를 찾으셔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상하게 어려운 그 숫자를 띄울 때가 있어요. 어렵게 적지 마시고 노란 단추 한번 누르면 번호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한번 딱 적으시갖고 하면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누르시면 이 화면에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이 만약에 안 넘어온다. 이 화면이 안 넘어온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메일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메일이 얘네들이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했죠. 2단계까지 안 넘어온다는 거는 이메일이 뭐냐면 이제 중복됐다든지 중복 안 됐는데 자꾸 중복됐다 그럽니다. 이상한 그 이메일 플러스 UI 화면이 떠요. 그 한글로 안 떠, 영어로 뜬단 말이야. 이 사각형으로 딱 뜰 겁니다. 아, 그걸 내가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아시겠죠? 어쨌든 6일 잘 넘기시라. 답답하면 네이버 거 하면 무조건 통과된다. 오케이, 됐죠? 저는 이제 지메일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메일로 제 메일입니다. 제 메일. 제 메일 지메일로 통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초 있다가 전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전송이 나는 이메일 찾아갔는데 못했다. 그러면 전송 단추 한번 더 눌리면 돼요. 진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1분 안에 못 적었다 하면 또 전송 한번 더 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넘어가시는 거죠. 전송 단추 누르고 이메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송 단추를 딱 누르고 이메일로 넘어가면 이제 자기 이메일 제 첫 번째 칸에 요즘 스팸 메일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요즘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는 막 스팸 메일에 팍팍 들어가고 했는데 스팸 메일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 혹시 스팸 메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야 아마. 어쨌든 거기서 이제 숫자 7개가 8개 정도 뜰 겁니다. 숫자 7개 8개 정도 떠요. 그럼 꾹 눌려갖고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되고 만약에 꾹 눌려 복사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읽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잘 적으시면 이제 다음 누르시고 그럼 다 통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적는 날이죠. 비밀번호 적는 날. 그럼 이제 비밀번호는 어렵잖아요. 사토시 코인은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하시는 비밀번호 그대로 쓰세요. 위에도 아래도 다 똑같이 2번 적는 겁니다. 2번 적는 거. 사토시 코인은 비밀번호 설정은 좀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쓰시는 거 쓰시면 다 통과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은, 어쨌든, 이 화면에 뜹니다. 좀 최신 버전입니다. 이거는 최신 버전. 옛날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가입하는 방법은 9버전. 이거 진짜 최신 버전입니다. 이거 아무도 하지 안 찍었을걸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금방 바뀌었어요. 바뀐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이거 가입하는 방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 여기서 이제, APK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구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APK로 다 다운로드 받으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런 말 합니다. 근데 구글 거는 뭐냐면 있잖아요. 약간 버전이 있잖아. 일단 버전이 작고 APK 파일은 항상 최신 버전이에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됐는데 APK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업데이트 다운로드 안 받아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 다 시켜줬어요. 오, 진짜요. 자, 5번 업데이트를 아무것도 단추도 안 눌렸는데, 업데이트 오늘 다 됐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구글 거는요, 버전이 낮아가지고, 따로, 킬링 떴네. 저 킬링 아시죠? 킬링도 좋아요. 킬링 다부터 치고 나서요. 어쨌든 이거 구글은 다운로드 버전이 좀 낮다.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구글 거는 스캠이라는 것도, 스캠도 좀 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구글키 스캠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또 언제 스물스물 올라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글 거는 하지 마시라. 자, APK로 다운로드 받으시라. 아시겠죠? APK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APK로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어플을 설치할 때인데 이분 한 번만 봐주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렇게 뜨고 이분 한 번만 허용해 주세요. 이런 거 막 뜹니다. 그럼 모든 걸 허용해 줘야 돼요. 원래 APK를 다운로드 받으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어 꼭 뜨게 되고 한 번 허용을 할 거냐 이거 뜨게 되고 이런 거 다 뜨게 돼요. 그러면 이 애플 설치하겠습니까? 이 단어가 뜰 거든 이거 뜹니다. 이건 설치 누르면 이제 설치 쭉 되는 거죠. 근데 난 이런 게 안 뜬다. 그러면 있잖아 내 파일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빠져나가가지고 핸드폰 보면 이제 내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파일. 내 파일 거기 딱 들어가면 사토시 마크가 딱 있어요. 내 파일에 딱 들어가 보면 내 파일에 다운로드 들어가세요. 내 파일에 다운로드 들어가면 사토시 마크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눌러갖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가 딱 끝나면 이 화면부터 딱 뜨게 돼 있어요. 이 화면부터 딱 뜨게 되는데, 이게 조금 황당해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사토시 코인의 그 거래소 첫 화면입니다, 이게. 이 화면을 뜨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 제일 밑에 보면은, 나의 있어요, 나의. 있죠? 한글 다 씌우면 되니까, 나의 있죠? 나의. 화면 오른쪽 제일 밑에, 나의. 요걸 딱 눌러야 돼요. 나의 누르면 이제, 클릭 후 로그인이라고 이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클릭 후 로그인 하면 이거 진짜 클릭 눌러야 돼요. 손가락으로. 클릭을 로그인을 손가락으로 꼭 눌러야 돼요. 꼭 누르면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돼요. 이제 메일과 비밀번호를 적는, 아까 이제 우리 등록했던 이메일 있죠? 그 위에 적으시고, 아까 등록했던 비밀번호 있죠? 이거 적으시고, 그러고 로그인 하시면, 헬로! 하고 이제 로그인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로그인이 됐다는 거예요. 로그인이 됐다는 거. 지금까지는 옛날이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까지. 옛날에 똑같고, 그 다음, 옛날에 다 똑같죠. 지금이나 옛날에 다 똑같고, 약간 좀 상태가 조금 뭐 깨끗해졌다. 이거 말 거 없어요. 자, 그래갖고, 헬로 되면 이제, 이 화면 제일 밑에 보면 이 컬러풀하게 생긴 거 있죠.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딱 섞인 거 있죠. 화면 제일 안에 중간에. 영어로 위에 마이닝이라고 적어져 있죠. 마이닝. 요걸 꼭 눌러주세요. 마이닝을 꼭 누르면 이 화면에 딱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 뜨면 이제 채굴 시작 이거 뜨게 돼 있죠. 채굴 시작. 그러면 채굴 시작을 딱 누르세요. 이제 채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굴 시작 딱 누르세요. 채굴 시작을 딱 누르면 뭐가 뜨냐면 잠시 검증이 있겠습니다. 해갖고 당신이 로봇인가 뭐 사람인가를 측정하겠습니다. 해갖고 잠시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면 즉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개 더 있죠. 즉시 검증을 누르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어떠냐면 KYC 진행으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KYC 진행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이름 적고 비밀번호 뭐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뭐 있잖아요. 그 운전면허 번호 적고 뭐 여권 번호 적고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 화면 자체가 안 떠요. 신기하죠? 이거 화면 자체가 안 뜹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 떴어요. KYC를 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KYC 하지 않고 뭐만 하느냐면 당신이 사람인가 사람 아닌가 그거 카메라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KYC는 나중에 합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차피 KYC 다시 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KYC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뭐 기존이나 지금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그거 몇년 놓고 그때 이제 다시 하겠죠. 어쨌든 KYC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가입이 취해졌다. 카메라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 근데 카메라 테스트도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할 때는 저 카메라 테스트가 아주 쉬워졌어요. 카메라 테스트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즉시 검증을 누르세요. 즉시 검증을 딱 누르면 이제 카메라 테스트 쪽으로 넘어가 있다. 이 화면에 바로 뜹니다. 뭐 KYC 뭐 이름 적어라, 뭐 주민번호 적어라, 운전번호, 여권번호 적어라, 그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 KYC 안 적어도 돼요. 자, 카메라 테스트만 통과하면 끝입니다. 지금은. 오늘 이제 카메라 테스트만 해서 1일 1계정을 만들겠죠. 이 카메라 그 사람 그대로 그렇고 이 컴퓨터가 저장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오히려 있잖아요. 이상한 번호 줘갖고 계정 여러 개 만드는 게 더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자, 검증 시작을 눌러주세요. 검증 시작을. 자, 검증 시작을 누르면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를 허용하겠습니까? 막 떠요. 카메라 허용하고 카메라 허용해주세요. 막 또 카메라 허용해주고 막 또 사진 다 이거 또 두세 번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고 세네 번도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다 허용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카메라 이제 검증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카메라 검증에 딱 들어가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서 뭐 자꾸 얼굴을 제대로 안 들이대밀고 넣었다 뺐다 하고 이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누르면 돼요. 그냥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누르면 됩니다. 취소합니다. 누르면 안 되고요. 다시 검증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다시 이제 이 화면이 다시 떠요. 처음에는 되겠잖아요. 얼굴을 프레임 안으로 이동해서 얼굴 이 안에 잡아 넣어야 돼요. 자기 얼굴 이 안에 넣어놔야 돼요. 이 얼굴로, 이 동글뱅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굴이. 이 동글뱅이 들어가면은, 잘했습니다 하고 있으면 뭐, 찰칵찰칵 소리가 나요. 막. 그러고 이제, 이 화면은, 근데 하얀색 화면에 노란색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말 잘 듣고 착한 일 하면 있잖아요. 이게 주황색 줄이 이렇게 쫙 생겼죠. 이게 3번 생기면 끝이에요. 옛날에는 6번 통과했거든요. 6번 카메라 테스트를 봤는데, 지금 카메라 테스트를 3번만 합격하면 카메라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얼굴들이 내밀고, 막 말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고기를 들어주세요. 제 할 때는 이제 고기를 들어주세요가 떴는데,
그 다음에 잉크 하세요 막 뜨더라고요. 잉크 하세요 막 뜨고 막 그 다음 입 벌리라 뜨고 막 떠요. 그 다음 고기를 잔쪽으로 돌리세요 뜨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도중에 우리가 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만화책 같은 녀석이 탁 나타나가지고요. 얘네들 막 도와줘요. 만화 같은 게 나타나고 만화 캐릭터가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줍니다. 그러고 다 한글 지원 다 돼요. 자기네들이 말을 씨부리는 거는 영어로 씨부리는데 말하는 거 한글로 다 밑에 토시가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카메라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옛날엔 전부 영어였고 6번 통과해야 되고 이거 한 번 틀리면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졌다. 이래서 이제 찰칵찰칵 3번 통과해야 됩니다. 3번 통과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 통과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통과 완료했다는 화면이 떠요. 그거 누르면 이 화면이 딱 떠요. 최고를 성공 이 화면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성공했다고 할 때 성공하는 화면이 있어요. 성공했을 때 이제 그 성공하는 화면을 제가 찍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차피 성공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공하면 단추를 누르면 이제 채굴 시작 성공 이 화면까지 바로 넘어옵니다. 그래갖고 요거 닫고 이제 이 화면은 이제 닫고 채굴을 하면 이제 채굴이 시작되는 겁니다. 닫고 이제 채굴 버튼 딱 누르면 이제 채굴 시작하면 이제 채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가입 끝났는데, 예전에 이제 사토시 코인은 제가 작년 8월부터 했는데, 우리나라에 작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2년 전쯤인가, 지금부터 보니까, 이제 2020년 12월에 전 세계 론칭됐고요. 2020년 12월에 전층에 론칭됐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오픈된 거는 21년 8월에 오픈됐습니다. 21년 8월에 오픈됐고, 제가 이제 8월부터 하고, 이제 9월 달부터, 한 달 동안 내가 채굴 하고, 9월 달부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알린 편입니다. 아마 제일 최초로 알린 쪽에 가깝습니다. 거의 최초에 가기 가깝고, 저보다 먼저 한 분이 한두 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밑에 이제, 블록 밑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10분 나눠입니다. 처음에 카운터가 딱 돼요. 블록 생산 기간에 갖고 9분 59초가 뜰 겁니다. 10분마다 이게 한 블록씩 생성돼요. 그러면 이제 BTC 수령을 이 단추로 누르면 이게 싹 수거되는 겁니다. 24시간마다 채굴 하는 게 아니고요. 25시간 안에 수시로 와서 수거해 가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맨날 가져가는 식이죠. 오히려 우리 파이코인처럼 그때 누려주는 것보다 틈나는 대로 한 번씩 들어가서 수거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수거하는 거고, 채굴은 그냥 올 12월 12일까지 채굴은 계속돼요. 올 12월 12일 오전 9시에 채굴 종료됩니다. 12월 10일 오전 9시에 채굴 중단됩니다. 저녁 12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카운팅은 오전 9시가 카운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인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블록 자체가 지금은 이제 8만 블록됩니다. 8만 블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카드, 해시카드 이런 것들도 있죠. 이제 선물카드, 해시카드도 중요한데, 이거 굳이 알려고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팅을 누르죠. 그 옆에 채팅을 누르면요. 나의 강산이 있고 소재의 강산 두 개가 뜨게 돼요. 나의 강산, 소재의 강산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밑으로 들어와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의 강산이 들어오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우리 같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모이는 어플이거든요. 채팅에 보통 다른 어플 들어가면 채팅 들어가면 누가 답변해 주는 게 없는데, 여기 채팅 들어가가지고, 소재 강산 말고요, 나의 강산에 들어가면, 설명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가면 다 설명해 줍니다.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 채팅이 들어가가지고, 나의 강산. 근데 나는 나의 강산 들어가니까 아무 말 없던데, 그러면
제 레페럴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저랑 같이 채굴하는 사람들끼리는 채팅에 들어가면 채팅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나의 강산 들어가서 채팅하면 물어보면 다 해결된다. 궁금한 거 거기 물어봐라. 다 해결된다. 뭐 처음에는 그냥 채굴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고만 하면 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차차차차 알아가는 문제를 채팅 단추를 눌려가지고 물어보고 알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좀 더 알고 싶으면 이제 파이TV 홈페이지 가면은 제 유튜브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상단 오른쪽에 보면 그 있잖아요. 돋보기 마크 있어, 돋보기 딱 누르면 이제 검색이 돼요. 제 홈페이지가. 거기서 이제 사토시 코인을 한글로 쳐요. 그럼 제가 그동안 올 때는 사토시 코인이 쫙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 정보를 알면 되고요. 항상 제 정보는 제일 앞에는 정보가 있고 뒤에는 다 가입 영상입니다. 가입 영상. 지금 가입 영상은 최신판. 아주 최신판입니다. 완전 최신판으로 새로 만든 거예요. 예전 거는 이제 예전판 어려운 거고요. 어려운 거고 지금은 최신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컴퓨터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그 조립하고 이거 다 할 줄 알거든요. 이게 올려놨더만 또 컴퓨터 산다고 좀 이거 어쨌든 이거 말 샜네요. 이거 하면 되고 어쨌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토시 코인 정말 좋습니다. 사토시 코인 정말 좋으니까 우리 같은 식구가 돼가지고 사토시 코인으로 나중에 사토시 코인으로 뭘 정도 할 수 있느냐면요. 잘하면 전세방 정도는 구할 수, 전세가, 싸구려 전세 구할 수 있겠다. 한 1억 정도는, 사토시로 한 1억 정도, 지금 노력해가지고 레퍼를 좀 하시면은, 한 1억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열심히 채굴하도록 합시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